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각종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중에 중요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하겠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소식, 그리고 미국의 항공모함 배치 소식, 이 항공모함이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우리 안보에도 중요한 영향이 있지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최신 전차 소식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국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국을 이렇게 계속 도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랴오닝 전단의 태평양 진출과 관련해 중국이 도발했고, 미국은 괌에서 엘리펀트 워크 무력 시위로 응수했습니다. 황구15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연일 랴오닝 전단의 태평양 전개에 대한 선전 중인 중국이 연일 계속해서 최대 선전과 미국에 대한 조롱을 던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포털 시나닷컴은 13일자 기사에서 이민해방군은 최고사령관과 당의 올바르고 현명한 결정과 영도에 따라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전염병 대응을 통해 전염병을 격퇴했다라면서 전염병을 극복한 인민해방군은 태평양에서 유일하게 전투 준비가 완료된 군대다라고 자랑하며, 이것이야말로 당의 영도를 받는 군사 시스템의 우월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시나닷컴은 또 미군은 4개 항모가 정지됐는데 이는 그들이 완벽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못했기 때문이고, 이로 인해 미군의 훈련과 전력 배치도 심각한 타격을 받아 전 세계에서 미군의 존재가 크게 사라질 것이다 라며 미국을 자극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각 응수했습니다. 미군은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전략폭격기와 무인정찰기 등을 동원한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벌이며 중국에게 조용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에 동원된 전력은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 5대, 해군의 MQ-4C 트리톤 장거리 해상 초계기와 공군의 NQ-4 글로벌 호크 각 1대씩, 그리고 KC-135 공중급유기 4대 등의 전력이었는데요. 이번에 동원된 전력은 최근 태평양으로 나온 중국 항모 전단을 가볍게 쓸어버릴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B-52H에는 중국 함대가 방어할 수 없는 최신의 LRASM 장거리 대함 미사일이 각각 20발씩 탑재할 수 있어서 이번에 동원된 5대면 6척으로 구성된 랴오닝 함대 각 함정에 각각 16발씩 명중시켜서 함대 자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미국이 감염 사태로 대비태세가 다소 약화됐다고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데요. 저러다가 정말 큰 코 다칠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진에 보시면 이 랴오닝 항모가 참 호호탕탕하게 항진을 하고 있고, 지금 이 랴오닝 항모를 호위하는 052D급 이지스함 2척, 그리고 054A급 호위함 2척, 이렇게 전투함 4척하고, 그리고 이제 보급함 1척, 이렇게 5척이 따라 붙었고, 랴오닝까지 해서 6척이 지금 태평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실사격 훈련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하겠다. 국제 평화와 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하겠다. 이런 황당한 발표를 지금 합니다. 그렇게 황당한 발표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을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지금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공모함에서 이 확진자가 너무나 많이 나와서 괌에 지금 피신을 해 있고, 그 괌에 있는 피신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원 중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조롱하면 이 미국이 얼마나 지금 속이 부글부글 끓겠습니까? 이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어딥니까?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이런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몇 시간 후에 미국이 괌 기지에서 전략 폭격기 B-52 5대를 동원한 이런 강력한 무력 시위를 했는데, 이 5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LRASM이라고 하는 장거리 스텔스 순항 미사일, 바로 이제 군함을 타격하는 것이죠. 인공지능까지 동원해서 이게 각각 20발씩 탑재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전력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6척의 중국 군함 항공모함 포함해서 각각 16발씩 때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16발 때릴 이유도 없죠. 이 정도 만톤 이하의 군함들은 한 2발, 3발만 맞아도 그냥 바로 물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항모 같은 경우는 한 6발 맞으면 침몰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 실제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이 대함 미사일의 위력 뭐 이런 걸 여러 가지 봤을 때 한 6발에서 8발 정도 때리면 침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뭐 전체를 다 쏠 이유도 없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 18발씩 때릴 수 있는 그런 수량을 가지고 이륙할 수 있는 비행기 폭격기들이죠. 날개에 8발, 6발, 6발, 그리고 동체 아래에 8발 해서 20발을 탑재를 하는데 정말 이러다가 큰일 한번 당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말 센 사람들끼리는, 센 나라들끼리는 사실은 어려운거리면서 붙지는 않죠. 그렇지만 미국이 다른 방법으로 중국을 정말 손봐줄 그런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자극하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소식은 미국이 이런 상황에서 항공모함을 지금 재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서태평양에 니미츠 항공모함이 재등판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바이러스 사태로 항모 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미 해군이 항모 대위태세 유지를 위한 개략적인 운용 계획을 내놨다는 소식입니다. 미군 기관지 성조지와 미 해군 연구소 뉴스, 미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의 현지 시각 13일자 기사를 종합하면 현재 미군은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약화된 항모 대위태세를 회복하기 위해 새로운 전력 배치를 준비 중입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 작전 중인 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맞은 이 시어도 루즈벨트 항모는 현재 괌에 정박 중이며 6천여 명의 승조원 가운데 10분의 1 수준인 600여 명이 이 전염병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 상태에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루즈벨트 전단의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미군은 대체 전력으로 니미츠 항모 전단을 조기 출항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요. 출항을 위한 사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전혀 나오지 않음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에 루즈벨트를 대신해 태평양 지역에 니미츠가 조기 등판할 전망입니다. 대서양 지역에서는 트루먼이 중동 지역에서 작전을 중단하고 본토를 향해 이동 중인데요. 미 해군은 12일 현재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이 트루먼 전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함대 관할 해역에서 대기시키고 3주 후 제한적인 형태로 가족 면회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요코스카에 정박해서 수리 중인 이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이달 말까지 수리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5월에 작전 배치를 준비 중인데요. 현재까지 1000여 명의 전단 소속 장병들이 검사를 마쳤고 아츠키 기지에서 14일간 격리를 마치고 함정 복귀 후 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태평양 지역에서는 루즈벨트 전단을 대신해 니미츠 전단이 늦어도 6월까지는 투입될 것으로 보이며 비슷한 시기에 로널드 레이건도 수리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해서 6월에는 서태평양, 즉 우리 지역에 미 항모 전력이 원상 회복될 전망입니다. 아유, 정말 참 안타깝죠. 루즈벨트 항모에 승조원이 한 6천여 명, 항공요원까지 한 6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확진자가 600명 정도가 나왔어요. 10분의 1이죠. 10분의 1.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더 퍼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중에서 한 명이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 대중국 압박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이 루즈벨트 항모가 지금 이제 괌에 피신을 해 있고 여기서 집중 치료를 받고 있는데 괌에 이렇게 많은 인원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 이란 압박을 하고 있던 트루먼 항공모함이 아직 복귀하려고 하면 2달이 남았는데 갑자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지중해를 관통해서 대서양으로 나갔습니다. 그 어디 가나 봤더니 지금 결국은 플로리다 앞쪽에 가 있어요. 이제 미국 거의 다 간 겁니다. 가서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해상에서 앞으로 한 달 반에서 2달까지 최대 그냥 정박해 있겠다는 겁니다. 해상에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돌고 있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격리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 트루먼 항모에 아직까지 확진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상 격리를 하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란 앞에 있으면 그 이란이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이란 앞에 있으면 뭐 이게 바이러스가 공기를 날아서 수킬로를 날아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피신해서 지금 대서양을 관통해서 미국 앞으로까지 피신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다에서 자체 격리를 하고 이제 들어가겠다. 2달 가까이 격리를 하고 들어가겠다라는 건데 정말 이 전염병이 무섭긴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지역 안보는 어떡하나. 지금 루즈벨트가 북한 압박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워싱턴주에 브리머튼 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니미츠 항공모함이 있었고 이걸 이제 조사를 다 했어요.
했더니 확진자가 2명이 나왔는데 배 안에서 확진된 게 아니고 휴가 나갔던 사람 1명, 그리고 복귀하던 사람 1명. 그러니까 이제 휴가 나갔던 사람 그대로 병원으로 보내고 복귀하던 사람 복귀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항모 내에는 확진자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미츠 항모가 지금 다음 달 경에 조기 등판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은 지금 이 승조원들에 대한 확진 전염병 검사를 하고 있는데 항공요원들은 일단 다 마쳤어요. 1000여 명의 항공요원들. 아무도 확진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배로 옮겨서 대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함정요원들, 그게 이제 한 4,500명 돼요. 그거 다 조사를 해서 확진자가 없다면 이제 로널드 레이건도 작전에 투입을 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쉬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 안보는 여전히 이제 항모 투척해서 언제든지 북한을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다시 가지게 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지금 북한 정권이 흔들리고 있지만 전염병 때문에 미국이 북한을 물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때릴 가능성은 아주 줄어든 이런 아이러니함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여기 이제 탱크 나오는데 바로 이게 T-90M 탱크입니다. 야심차게 개발됐지만 사실상 실패작으로 간주되는 러시아의 차세대 전차 T-14 아르마타를 대신해서 대량 배치가 결정된 T-90M의 작전 배치가 시작됐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 육군이 서부군구 예하 제1근위전차군에 최신의 T-90M 전차를 13일자로 작전 배치했다고 관영 타스 통신이 현지 시각 13일 보도했습니다. T-90M 전차는 인도에 대량 수출된 T-90S 전차의 현대화 버전인데요. 포탑과 차체, 동력 계통을 완전히 재설계해서 전투력을 대폭 향상시킨 3.5세대 전차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차가 서방 측 모든 전차를 5km 밖에서 레이저 유도 미사일로 파괴할 수 있으며 서방 측 모든 전차 포탄을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전차는 러시아군에 대량 배치될 계획이 없었던 수출용 전차였는데요. 러시아가 야심차게 개발한 T-14 아르마타 전차가 개발 지연과 잦은 결함, 높은 가격으로 사업이 사실상 좌초되면서 대체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올해까지 T-14 전차를 2,300대 배치할 예정이었지만 현재는 내년까지 70여 대만 배치하고 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 대체품인 T-90M도 높은 가격 때문에 잠정 400대 생산 계획만 잡혀 있어서 러시아군의 기갑전력 현대화는 당분간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T-90M 전차입니다. 딱 봐도 최신스럽다. 이렇게는 안 보이죠. 여기 이제 증가 장갑들이 붙어 있는데 이 증가 장갑으로 인해서 900mm 정도의 방어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뻥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700mm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옵션을 갖다 붙이면 능동 방어 장치도 있고 레이저 유도 포탄도 발사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거 다 믿어준다 하더라도 수량이 너무 적어요. 지금 러시아의 주력 전차가 T-64 그리고 T-72 이렇게가 있고 수적 주력은 이제 T-70인데 T-70이 아시다시피 지금 미군 M1 탱크의 그런 포탄 스치기만 해도 그냥 박살나는 그런 전차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전차 강국 러시아가 주력으로 쓰고 있어서 이거 이제 2,300대를 원래는 올해까지 T-14로 대체를 하려고 했는데 그건 다 물 건너갔고 T-14 아르마타 만 70대 정도 그만 생산하고 끝내자 이제 이렇게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이제 이 모스크바를 방어하는 이 근위부대들은 최신 전차가 있어야 되니까 이 T-90M 현재 생산 계획은 한 400대 정도밖에 안 잡혀 있으니까 앞으로 추가 생산 계획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원래 올해까지 2,300대 해서 배치를 하려고 했던 T-14 대신 이 T-90M 400대 정도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참 전차 강국 이제 무색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국민들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국방 안보 튼튼하게 하려면 너무너무 펑펑 쓰는 거 이렇게 막 주는 거 이런 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정말 현대 무기 너무나 비싸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탱크 한 대가 100억이니까요.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